그날은 모든 것이 평범했다. 아니, 평범하다고 믿고 싶었다. 지겨울 만큼 익숙한 출근길, 라디오에서는 흘러간 팝송이 나른하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늦가을의 쨍한 햇살 아래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나는 운전대 위로 가볍게 손가락을 두드리며 오늘 저녁에 뭘 먹을지, 가게에 들여놓을 새로운 재료는 뭘로 할지 같은 시시한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 내 나이 51, 이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사는 삶은 고요하고 때로는 지나치게 평온해서 공허하기까지 했다. 모든 것은 아주 사소한 순간에 시작됐다. 시내로 진입하는 좁은 도로, 신호등이 노란색으로 바뀌는 순간 앞에서 달리던 경차 한 대가 급정거를 했다. 나는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핸들을 꺾었지만 결국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가볍게 접촉하고 말았다. 다행히 크게 부딪히지는 않았고 범퍼의 미세한 흠집 정도가 전부인 듯했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차에서 내렸다. 상대방 운전자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깡마른 남자였다. 그는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차에서 내렸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못 봤네요. 내가 먼저 사과했다. 사고는 내 불찰도 있었으니까. 남자는 잠시 흠집을 살피더니 갑자기 얼굴을 싹 바꾸었다. 아까의 겁먹은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험악하고 거만한 기운이 풍겼다. 아저씨, 이거 어떡할 거예요? 차 범퍼 다 나갔네.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돈을 뜯어내겠다는 노골적인 의도가 담겨 있었다. 나는 그의 의도를 눈치챘지만 굳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평생을 그래왔다.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는 걸 피하며 그저 조용히 내 몫의 시간을 살아내는 것에 익숙했다. 우선 보험회사에 연락부터 하시죠.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남자는 내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듯했다. 그는 팔짱을 끼고 삐딱하게 서서 한층 더 거친 말투로 말했다. 아저씨, 지금 뭘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거 뺑소니로 신고해도 되는 거 아세요? 그리고 이 정도면 병원 입원해서 합의금도 챙길 수 있거든요. 좋게 좋게 넘어가려면 돈으로 해결하셔야 할 텐데 그의 말은 뻔뻔하기 그지없었다. 전형적인 보험 사기범의 수법이었다. 나는 기가 막혔지만 굳이 싸우고 싶지 않아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제 명함입니다. 연락하시죠. 아저씨 명함 필요 없고요. 지금 당장 현금으로 얼마라도 주세요. 지금 바쁜데 시간 없어요. 그는 마치 내가 죄인인 양 윽박질렀다. 주변으로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쏠리기 시작했다. 나는 불편한 시선들을 느끼며 곤란해졌다. 그때였다. 조수석에 앉아있던 한 여자가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모습이었다. 검은색 정장 치매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는데 흐트러짐 없는 자세와 차분한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서서 상황을 지켜보더니 이내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봐요, 청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묘한 긴장감을 품고 있었다. 마치 그녀의 주변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드는 듯했다. 남자는 그녀의 등장에 잠시 주춤하더니 이내 되받아쳤다. 아니, 아줌마는 누군데 끼어들어요. 이 사람이 제 차 박아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는 여전히 거만함을 잃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또렷한 발음으로 말했다. 접촉사고의 경위를 정확히 판단할 증거는 많아요. 당신의 급정거는 전방주시 태만이나 고의성으로 간주될 수 있고요. 게다가 당신이 방금 나눈 대화는 협박죄나 공갈미수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건 알고 있나요? 그녀는 마치 법정에서 피고인을 신문하는 판사처럼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논리로 그를 압박했다.
남자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입만 뻐끔거렸다. 그리고 이 사건을 당신의 보험회사에 알릴 경우 보험 사기 이력으로 등록될 수 있고요. 그 후로는 자동차 보험 가입이 어려워지거나 보험료가 엄청나게 오를 수도 있다는 건 알고 있나요? 이제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소리는 그만하고 각자 보험회사에 연락하세요. 제가 이 상황을 전부 녹음해뒀으니 더 이상의 허튼 소리는 통하지 않을 겁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결정타였다. 남자는 완전히 기가 죽은 채로 아무 반항도 못하고 차에 다시 올라탔다. 그는 씩씩거리며 핸들을 꺾더니 굉음을 내며 사라졌다. 나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내 오랜 삶 동안 이렇게 단번에 상황을 정리하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돌아섰다. 저기,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나를 보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서 깊은 피로와 쓸쓸함 같은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내게 명함을 한 장 건넸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쪽으로 연락 주세요. 나는 명함을 받아들었다. 명함에는 서울고등법원 판사 한하은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놀라 명함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내 오랜 시간 평생을 마주하지 못할 것 같던 나와는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다. 나는 그 이름 석자를 가슴속에 새겼다. 그 이름은 낯설고 이질적인 동시에 왠지 모를 무게감으로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그녀와의 첫 만남은 그렇게 우연한 사고였지만 어쩌면 내 멈춰버린 삶에 찾아온 필연적인 충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어렴풋이 했다. 그날 저녁 나는 가게 문을 닫고 혼자 남은 재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작은 가게 안은 언제나처럼 정적이 흘렀다. 라디오는 꺼져 있었고 나는 묵묵히 칼질을 하고 채소를 다듬었다. 낮에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보험 사기범의 뻔뻔한 얼굴, 그리고 그를 단번에 제압하던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 그리고 명함에 적힌 이름 석자. 한혜운, 그 이름은 내게 어떤 의미였을까? 그때의 나는 알 수 없었다. 그저 내 오랜 시간 쌓아온 삶의 껍데기, 단조로운 일상의 장막이 그 사고를 기점으로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막연하게 느낄 뿐이었다. 나는 한혜은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명함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나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했다. 하지만 딱히 연락할 이유도, 용기도 없었다. 그저 그녀가 나에게 건넨 그 짧은 명함 한 장이 내게는 낯선 세계로 향하는 초대장처럼 느껴졌다. 어쩌면 그 초대를 받아들이고 싶다는 희미한 욕망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움트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조용히 명함을 지갑에 넣었다. 그리고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듯 칼질에 집중했다. 하지만 손은 미끄러웠고 칼날은 무뎌져 있었다. 그 사고는 단순한 접촉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 삶의 균열을 일으킨 첫 번째 파동이었다. 그 파동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는 그때의 나는 전혀 알 수 없었다. 그저 내 삶이 더 이상 예전처럼 고요하고 평온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내 직감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51의 나이에 그토록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설렘과 긴장감을 동시에 느꼈다. 그것은 마치 멈춰버린 시계의 태엽이 다시 감기는 소리 같았다. 나는 내 오랜 삶을 되돌아보았다. 아내를 잃고 홀로 남은 지 벌써 10년이 흘렀다. 아이들은 제각각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빴고 나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 갔다. 이따금 전화가 오기는 했지만 그것은 안부 전화라기보다는 의무적인 보고에 가까웠다. 내 삶은 그렇게 홀로 남겨졌다. 넓은 집은 텅 비었고 나는 매일 밤 혼자 잠들었다. 나는 나의 삶이
그대로 멈춰버렸다고 생각했다. 더 이상 새로운 감정, 새로운 관계는 없을 거라고. 그저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내다가 어느 날 조용히 사라질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한혜은이라는 이름은 그런 나의 삶에 자꾸 섬세한 균열을 일으켰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과 단호한 목소리가 내게는 어딘가 모르게 깊은 쓸쓸함과 슬픔을 품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어쩌면 나처럼 그녀도 홀로 고독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이르자 낯선 연민이 일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습관처럼 일어났다. 가게 문을 열고 청소를 하고 재료를 손질했다. 모든 것은 어제와 같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미묘한 파동이 일렁이고 있었다. 나는 내 오랜 삶의 껍데기 안에 숨겨두었던 잊혀진 감정들을 천천히 꺼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상자 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내보는 것과 같았다. 나는 사진 속의 젊은 아내의 웃는 얼굴을 보며 그때의 나를 그리워했다. 그리고 지금의 나는 그토록 그리워하던 옛날의 나를 잃어버리고 그저 껍데기만 남아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슬퍼졌다. 나는 그날 밤 늦은 시간까지 가게에 남아있었다. 평소라면 일찌감치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 혼자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나는 가게 안을 서성였다. 내가 만든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있는 냉장고를 바라보고 하루 종일 사람들이 드나들던 문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익숙하고 편안했지만 동시에 텅 비어 있었다. 이 텅 빈 공간, 텅 빈 시간들이 나를 짓눌렀다. 나는 천천히 지갑에서 명함을 꺼냈다. 한하은, 서울고등법원 판사. 나는 그녀의 직업에 대해 생각했다. 얼마나 많은 압박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감당하고 있을까? 그녀의 차가운 눈빛과 표정 뒤에는 어쩌면 누구에게도 말 못할 깊은 고독과 슬픔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 역시 홀로 감당해 온 세월의 무게가 있었기에 그녀의 감정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었지만 어쩌면 비슷한 종류의 고독을 품고 사는 것은 아닐까. 그 순간 나는 용기를 내보기로 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가 몇 차례 울리고 이내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지쳐있는 듯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내가 왜 전화를 걸었을까? 딱히 할 말도 없었다. 하지만 이미 전화는 연결되었고 나는 침묵을 깨야만 했다. 저 낮에 접촉사고 났던 사람입니다. 내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차분하게 말했다. 네, 무슨 일 있으셨나요? 나는 망설이다가 아무 생각 없이 내뱉었다. 아니요. 그냥 혹시 괜찮으신지 궁금해서요. 낮에 그 불편한 상황이셨을 텐데. 그녀는 내 말에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이내 아주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괜찮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낮에 느꼈던 냉정함과는 조금 달랐다. 나는 그 미세한 변화를 감지했다. 저기, 혹시 제가 괜찮으시다면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나는 용기를 쥐어짜냈다. 내 나이 51, 이런 제안을 해본 것이 얼마만이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다. 나는 거절당할 것을 예상하며 초조하게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다. 좋아요. 그럼 내일 점심시간에 시간이 괜찮을까요? 나는 그녀의 예상치 못한 대답에 놀랐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네, 괜찮습니다.
내일 점심시간에 제가 있는 가게 근처로 오시면 될까요? 그녀는 내 말에 알겠다는 듯이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짧은 대화를 마무리했다. 나는 전화를 끊고 난 후에도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내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내 심장은 쿵쿵거리고 있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이었다. 나는 다시 한번 지갑 속의 명함을 꺼내 들었다. 하나은. 그 이름 석자는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그것은 내게 새로운 삶의 시작을 예고하는 작은 기적의 씨앗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평소와 다르게 잠들었다. 나의 꿈속에는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아래 차가운 눈빛을 가진 한 여자의 모습이 어른거렸다. 전화를 끊고 난 후의 밤은 길었다. 나는 가게 안을 서성였다. 익숙한 공간, 익숙한 냄새들. 하지만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내 삶이 얼마나 단조롭고 공허했는지 그녀와의 짧은 통화 후에야 비로소 깨달았다. 아내가 떠난 후 나는 스스로를 텅 빈 방에 가둬두고 문을 걸어 잠근 채 살아왔다. 밖으로 나가는 법을 잊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법을 잊었다. 쉰이 넘은 나에게 그런 삶은 이미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밤은 달랐다. 나는 내일의 약속에 대해 생각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그녀는 어떤 사람일까? 판사라는 직업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 나는 궁금했다. 그 호기심은 마치 사막에 핀 작은 꽃처럼 나의 메마른 마음속에서 천천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평소에는 대충 차려입고 가게로 향했지만 그날은 달랐다. 거울 앞에 서서 옷을 골랐다. 몇 년 동안 입지 않았던 셔츠를 꺼내 다림질하고 낡은 구두를 깨끗하게 닦았다. 거울 속에 나는 오랜만에 보는 낯선 모습이었다. 늘 무표정했던 얼굴에 희미한 웃음기가 돌았다. 나는 스스로의 모습에 조금 놀랐다. 오랜 시간이 지나 나는 내가 어떻게 웃는지조차 잊고 지냈던 것일까? 가게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벼웠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나는 익숙한 일상 속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모든 행동에 그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왠지 모르게 가게 안을 더 깨끗이 정돈하고 반찬들을 더 먹음직스럽게 진열했다. 모든 것이 그녀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녀가 어떤 반찬을 좋아할지, 혹시 매운 것을 잘 못 먹지는 않을지 같은 시시한 상상을 하며 혼자 웃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내 심장은 다시 쿵쿵 뛰기 시작했다. 나는 가게 문을 열어두고 길 건너 카페 테라스 자리에 앉았다. 그녀가 오기 전에 잠시라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싶었다.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나는 지난 날들을 돌아보았다. 아내와 나는 풋풋한 시절에 만나 결혼했다. 가진 것 없이 시작한 삶이었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 하나만으로도 충분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우리 가족은 행복했다. 하지만 아내가 갑작스럽게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나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나는 슬픔을 견디지 못했고 그 슬픔을 술로 달래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 직장도 잃고 친구들도 잃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 겨우 정신을 차리고 시작한 것이 이 작은 반찬 가게였다. 가게를 운영하며 나는 서서히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다. 묵묵히 일을 하고 손님들에게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주는 일에 몰두했다. 그렇게 나는 나 자신을 잃어버렸다. 슬픔을 잊기 위해 시작한 일이 어느덧 내 삶의 전부가 되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기뻐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았다. 그저 하루하루를 무덤덤하게 살아냈다. 아이들은 이미 다 커서 저마다의 가정을 꾸리고 살았다.
내가 그들의 삶에 개입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아이들에게 연락이 올 때만 답하고 먼저 연락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나는 그렇게 혼자가 되어갔다. 스스로를 고독 속에 가두어 버린 것이다. 그때였다. 길 건너편에서 그녀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검은색 정장 차림이 아닌 짙은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차분하고 단호한 표정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내가 어색하게 인사를 건네자 그녀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안녕하세요.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전화로 들었을 때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나는 그녀에게 자리를 권했다. 무슨 말씀을요? 제가 초대한 건데요. 무슨 차 드시겠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커피 한 잔이면 충분해요. 나는 그녀가 마실 커피를 주문하고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우리는 잠시 침묵했다. 서로 무슨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다. 어색함이 흐르는 공기 속에서 나는 먼저 입을 열었다. 어제 그 청년은 별일 없었나요? 아니요. 그 후로는 별일 없었어요. 아마 보험회사에 연락도 못했을 거예요. 그녀는 웃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한층 더 편안해져 있었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나는 그녀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나는 그녀의 직업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다. 판사라는 직업이 많이 힘드시죠? 내 질문에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슬픔을 담고 있는 듯했다. 힘들다기보다 외로워요. 매일같이 사람들의 가장 깊은 고통과 욕망을 마주해야 하거든요. 누구의 편도 들어줄 수 없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해요. 때로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법이 충돌할 때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면 가끔은 제가 이 사회에 속해 있지 않은 이방인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녀의 말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건드리는 듯했다. 나도 그녀처럼 외로웠다. 사람들 속에 섞여 있었지만 홀로 고립된 섬처럼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고독을 이해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삶을 살았지만 비슷한 종류의 외로움을 품고 살아왔던 것이다. 저도 그래요. 아내가 떠난 후로 저도 저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격리시켰어요. 사람들을 만나고 웃고 떠들어도 마음속 한구석은 늘 텅 비어 있었죠. 가끔은 내가 살아있는 건지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도 있어요. 나는 그녀에게 처음으로 내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다. 그것은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었다. 진심으로 나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눈빛이었다. 그녀의 그런 눈빛에 나는 왠지 모를 위안을 받았다. 우리는 그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로의 과거에 대해, 현재의 삶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판사를 꿈꿨다고 했다. 하지만 그 꿈을 이루고 난 후 그녀의 삶은 예상과는 많이 달랐다고 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사건들, 억울한 사연들, 그리고 냉혹한 현실들. 그녀는 그런 것들 속에서 점점 무뎌져가는 자신을 보며 괴로워했다고 했다. 가끔은 제가 정말 살아있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감정을 느끼는 것도 사치처럼 느껴지고요. 그냥 기계처럼 정해진 판결을 내리는 역할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제 안에 있는 따뜻한 무언가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나는 가슴이 아팠다. 그녀의 말은 곧 나의 이야기이기도 했다. 나 역시 삶의 고통과 슬픔을 피하기 위해 내 감정들을 모두 덮어버리고 무덤덤하게 살아왔으니까. 우리는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 눈빛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과 고통을 보았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그래도 아저씨처럼 이렇게 저에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힘이 되어 그녀는 살짝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그녀의 차가운 눈빛과 달리 따뜻하고 아름다웠다. 나는 그녀의 미소를 보며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얼어붙었던 무언가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내게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나처럼 이 세상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또 다른 외로운 사람이었다. 우리는 2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자 나는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나는 그녀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다. 내가 직접 만든 반찬들이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환하게 웃으며 받아들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그녀의 미소는 내게 잊고 지냈던 행복을 떠올리게 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다음 만남을 기약했다. 정해진 약속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다시 만날 거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녀가 떠난 후 나는 혼자 남아 그녀가 앉았던 자리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녀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했다. 나는 그녀가 내게 남기고 간 따뜻한 흔적들을 마음속에 새겼다. 그날 이후 나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나는 가게를 정리하고 퇴근하는 길에 그녀가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떠올렸다. 내일은 어떤 반찬을 만들어 볼까? 그녀에게 줄 새로운 선물을 무엇으로 할까? 그런 생각들로 내 마음은 가득 채워졌다.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이름을 외우고 그녀의 미소를 떠올리며 나의 멈춰버렸던 삶의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기 시작했다. 나의 삶은 그렇게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변화하고 있었다. 그 변화의 시작에는 그녀의 따뜻한 눈빛과 미소가 있었다. 그날의 접촉사고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고독한 삶에 찾아온 필연적인 충돌이었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라는 운명의 속삭임이었다. 나는 그녀와 함께 나의 멈춰버렸던 시간들을 다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희미하게 기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기대는 내게 잊고 지냈던 삶의 의미와 행복을 되찾아주고 있었다. 나는 내일도 그녀를 만날 수 있을까? 혹시 그녀가 나에게 했던 말들이 그저 한때의 감정이었을까? 나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하지만 불안함과 동시에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나의 마음속에 공존하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노란 은행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길을 걸으며 나는 잊고 지냈던 내 삶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을 다시 떠올렸다. 그리고 그 순간들 속에 그녀의 모습이 조금씩 더 씹혀지고 있었다. 그녀를 만난 다음 날, 나는 마치 며칠 밤을 사온 사람처럼 피곤했지만 마음만은 가벼웠다. 가게 문을 열고 청소를 하고 익숙한 일상 속으로 돌아왔지만 내 시선은 자꾸만 길 건너 카페 테라스를 향했다. 어제 그녀와 앉았던 그 자리가 텅 비어 있었지만 그녀의 잔잔한 미소와 차분한 목소리가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는 듯했다. 나는 그녀가 남기고 간 잔향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그녀에게 줄 새로운 반찬을 만드는 일에 몰두했다. 평소에는 대충 만들던 것들도 그녀가 먹을 거라고 생각하니 재료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게 되었다. 매운 것을 잘 못 먹는다고 했던 그녀의 말이 떠올라 맵지 않은 반찬들을 위주로 만들었다. 내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반찬들은 더 이상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나의 마음을 전하는 매개체였다. 나는 그녀에게 나의 따뜻한 마음을, 나의 그리움을, 그리고 나의 외로움을 전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 먼저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녀가 나를 그저 지나가는 인연으로 생각했을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바쁜 판사였고 나는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너무나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다시 찾아올 것을 바라면서 매일 길 건너 카페 테라스를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다. 일주일째 되는 날,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가게 문을 열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그녀의 모습이 보였다. 검은색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나는 순간 멈칫했다. 심장이 다시 쿵쿵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의 가게 앞을 지나쳐 법원 쪽으로 향하는 듯했다. 나는 그녀를 불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였다. 하지만 나의 발은 이미 그녀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한 판사님, 나는 나도 모르게 큰 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녀는 내 목소리에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희미한 놀라움과 반가움이 스쳐 지나갔다. 아저씨, 그녀는 내게로 다가왔다. 우리는 어색하게 서로를 마주 보았다. 나는 그녀의 앞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어디 가시는 길인가요? 네, 출근하는 길이었어요. 법원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어제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나는 그녀에게 가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권했다. 잠시만 안에 들어와서 커피라도 한잔 하고 가세요. 제가 직접 내려드릴게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내 제안을 받아들였다. 우리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내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작은 테이블 2개와 진열대가 전부인 소박한 공간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다. 나는 그녀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려주었다. 커피 향이 가게 안에 은은하게 퍼졌다. 맛있게 드셨어요? 지난번에 드린 반찬들 말이에요.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정말 맛있었어요. 특히 멸치볶음이요. 오랜만에 집밥을 먹는 기분이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녀의 말에 나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가 나의 반찬을 맛있게 먹어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의 가슴은 벅차올랐다. 우리는 마주 앉아 커피를 마셨다. 그녀는 내게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물었다.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다고 대답했지만 그녀는 내 표정에서 무언가를 읽은 듯했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 때마다 혹시라도 아저씨 가게에 들를까 하는 생각들을 했었어요. 사실 일부러 이 길로 오기도 했고요.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나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나처럼 나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서로에게 지난 일주일 동안의 그리움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바쁜 업무 속에서도 나의 작은 반찬 가게를 생각하며 위안을 얻었다고 했다. 나는 그녀의 말에 가슴이 찡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존재였다. 이제는 아저씨, 반찬 없이는 못 살겠네요. 중독된 것 같아요. 그녀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녀의 말에 웃으며 대답했다. 언제든지 오세요. 제가 원하는 반찬 다 만들어 드릴게요. 그녀는 내 말에 다시 한번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웃음은 맑고 순수했다. 나는 그녀의 웃음 속에서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따뜻함과 순수함을 보았다. 그녀는 판사라는 딱딱한 껍데기 안에 여리고 외로운 영혼을 감추고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그런 모습을 감싸주고 싶었다. 그녀의 외로움을 나의 따뜻함으로 채워주고 싶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거의 매일 나의 가게에 들렀다. 출근길에 잠시 들러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거나 퇴근길에 들러 반찬을 사가기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나의 일상에 스며들었고 나의 삶의 한 부분이 되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법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내게 이야기했고 나는 나의 과거와 아내와의 추억들을 그녀에게 이야기했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공유했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알게 되었다. 그녀는 어릴 적에 부모님을 잃고 홀로 힘겹게 공부하며 판사가 되었다고 했다. 그녀의 삶은 오직 법과 정의만을 향해 달려왔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많은 것을 잃었다. 친구들도 잃고 사랑도 잃었다. 그녀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기 위해 자신을 일에 몰두시켰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사랑과 따뜻함을 갈망하는 작은 아이가 살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다. 그녀의 고통과 아픔을 나의 고통과 아픔처럼 느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이제는 혼자 힘들어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옆에 있을게요. 나의 말에 그녀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말없이 한참 동안 앉아 있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다. 우리의 사랑은 더 이상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거대한 구원과도 같았다. 그날 저녁, 그녀는 나의 가게에서 함께 저녁을 먹자고 제안했다. 나는 흔쾌히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나는 그녀를 위해 푸짐한 저녁상을 차렸다. 내가 만든 반찬들과 따뜻한 찌개, 그리고 갓 지은 밥. 소박한 저녁상이었지만 우리는 행복했다. 우리는 서로 마주 앉아 웃고 이야기하며 식사를 했다. 그녀는 내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었다. 나는 그녀가 나의 음식을 먹는 모습만 보아도 배가 불렀다.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가게 문을 닫고 함께 길을 걸었다.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걸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따뜻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걸으며 지난 날들의 외로움과 고통들이 모두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내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다. 그녀는 나의 삶에 공허함을 채워주었고 나의 마음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다.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나는 그녀를 만난 후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다. 나의 삶은 더 이상 멈춰버린 시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현재였다. 나는 그녀에게 감사했다. 그리고 그녀를 사랑했다. 나의 사랑은 더 이상 젊은 시절의 풋풋한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세월의 깊은 고통과 외로움을 딛고 피어난 견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이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말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우리의 사랑은 그토록 오랫동안 멈춰 있었던 나의 삶에 찾아온 가장 아름다운 기적이었다. 우리의 관계는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깊어졌다. 그녀는 이제 나의 가게를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의 집처럼 편안하게 드나들었다. 출근 전 잠시 들러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오늘의 기분을 나누고 퇴근 후에는 나란히 앉아 함께 저녁을 먹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딱딱한 판사의 모습이 아니었다. 내 앞에서는 가끔씩 아이처럼 해맑게 웃기도 하고 일에 지쳐 고단한 날이면 나의 어깨에 기대어 한숨을 쉬기도 했다. 그녀의 그런 모습은 나의 오랜 고독에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평소처럼 가게 문을 닫고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밖에는 가을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있었고 가게 안은 우리가 만든 따뜻한 음식 냄새로 가득했다. 그녀는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어 먹으며 말했다. 아저씨 가게에 오면 그냥 마음이 편해져요. 법원에 있으면 늘 긴장하고 있어야 하거든요. 모든 게 날카롭고 차가운 공기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녀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지 이제는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나는 따뜻한 밥 위에 멸치볶음을 올려 그녀에게 건넸다. 이거 드세요. 멸치볶음 좋아하시잖아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내가 건넨 반찬을 받아 먹었다. 그녀의 입가에 묻은 작은 밥알을 보며 나는 왠지 모를 따뜻함을 느꼈다. 우리는 서로에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그녀의 삶에 대해, 그리고 나는 나의 삶에 대해. 그녀는 내게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부모님을 잃고 홀로 남겨졌을 때 그녀는 오직 공부만이 그녀를 구원해 줄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래서 그녀는 친구도 만들지 않고 놀지도 않고 오직 책만 보며 살았다고 했다. 그때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 너무 무서웠어요. 또 다시 누군가를 잃을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를 벽 안에 가둬두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덧 이렇게 되었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쓸쓸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따뜻함을 갈망하는 여린 마음이 느껴졌다. 이제는 안 그래요. 이제는 제가 옆에 있을게요. 혼자 힘들어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진심을 담아 그녀에게 말했다. 그녀는 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의 눈물은 그녀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해왔는지 말해주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녀는 조용히 나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서로의 고독을 치유했다. 우리의 관계는 그렇게 천천히 그리고 깊게 발전하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삶에 스며들었고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나는 더 이상 홀로 잠들지 않았다. 그녀가 나의 옆에 있었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들은 나의 오랜 삶의 공허함을 채워주었고 나의 마음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다. 나는 그녀에게 나의 과거에 대해 더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아내가 떠난 후 내가 얼마나 무너져 내렸는지, 어떻게 술에 의존하고 모든 것을 잃었는지, 그리고 이 작은 가게를 시작하며 겨우 삶의 의미를 되찾았는지. 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는 나의 아픔에 공감해 주었다. 그녀는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저씨,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나의 오랜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나는 그녀에게 감사했다. 그리고 그녀를 사랑했다. 나의 사랑은 더 이상 젊은 시절의 풋풋한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세월의 깊은 고통과 외로움을 딛고 피어난 견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이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말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우리의 사랑은 그토록 오랫동안 멈춰 있었던 나의 삶에 찾아온 가장 아름다운 기적이었다. 어느 날 주말, 우리는 함께 교회로 나들이를 떠났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여유였다. 우리는 이름 모를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서로에게 시시한 농담을 던지고 소박한 도시락을 함께 먹었다. 그녀는 평소 법정에서 보던 날카로운 모습이 아닌 순수한 아이 같았다. 나는 그녀의 그런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 그녀의 환한 미소는 나의 삶을 밝게 비춰주었다. 아저씨, 저랑 같이 있으면 행복하세요? 그녀가 내게 물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네,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한 판사님을 만나고 나서 제 삶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아요. 나의 말에 그녀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나의 품에 안겨 말했다. 저도 그래요. 아저씨를 만나고 나서 저도 제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걸 다시 느꼈어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아주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다. 우리의 사랑은 더 이상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거대한 구원과도 같았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더욱더 깊어졌다. 우리는 서로에게 많은 것을 약속했다. 앞으로의 삶을 함께 하겠다는 약속,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기쁨을 함께 나누겠다는 약속.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키워나갔다. 나의 가게는 더 이상 반찬만 파는 곳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의 사랑이 자라나는 따뜻한 공간이었다. 그녀는 퇴근 후 나의 가게에 들러 나와 함께 반찬을 만들기도 했다. 서투른 솜씨였지만 그녀의 손길이 닿은 반찬들은 왠지 모르게 더 맛있게 느껴졌다. 우리는 서로에게 많은 것을 배웠다. 나는 그녀에게 삶의 즐거움과 행복을 배웠고 그녀는 내게 삶의 따뜻함과 사랑을 배웠다. 우리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함께 성장해 나갔다.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완벽한 퍼즐 조각처럼 서로에게 맞춰져 가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행복한 시간들 속에도 불안함은 존재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다. 그녀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판사였고 나는 평범한 반찬가게 주인이었다. 사람들은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의 사랑이 세상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낼 수 있을까? 그런 불안함이 나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잃을까봐 두려웠다. 그녀의 행복을 빼앗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괴로웠다. 어느 날 나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한 판사님, 우리 괜찮을까요? 나의 질문에 그녀는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괜찮아요. 우리는 괜찮아요. 아저씨를 만난 건 제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세상의 시선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힘이 된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녀의 말은 나의 마음속 불안함을 씻어주었다. 나는 그녀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그녀를 믿기로 했다. 우리의 사랑이 세상의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서로에게 영원한 구원이자 안식처가 될 거라고. 나는 그녀와 함께 우리의 사랑을 지켜나가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우리의 미래를 그렸다. 나의 가게는 더 이상 작은 가게가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의 행복한 삶이 시작될 공간이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늙어갈 것이었다. 우리의 미래는 밝고 따뜻하고 아름다웠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우리의 꿈을 속삭였다. 그녀는 나의 손을 잡고 우리의 꿈을 함께 그렸다. 우리는 서로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고 서로에게 영원한 구원이었다. 우리의 행복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는 만큼 그녀의 세계가 얼마나 차갑고 냉정한지 조금씩 알게 되었다. 그녀는 판사라는 직업 때문에 사적인 모임이나 대외 활동에 제약이 많았고 사람들은 그녀를 늘 멀리하고 어려워했다. 그녀는 늘 사람들 속에서 외톨이였다. 그런 그녀에게 나는 유일한 안식처이자 숨 쉴 수 있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그런 나의 존재가 그녀의 삶에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키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어느 날이었다. 나는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고 있었는데 낯선 중년의 남자가 가게 앞으로 찾아왔다.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이내 내게 명함을 건넸다. 명함에는 서울고등법원 공보관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와 관련된 일이 분명했다. 안녕하세요. 하나은 판사님과 가까이 지내신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딱딱하고 사무적이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습니다. 한 판사님께서는 직업 특성상 사생활에 대한 관리와 처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판사님의 주변에서 몇 가지 좋지 않은 소문들이 돌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말에 불안해졌다. 나는 그에게 소문이 무엇인지 물었다. 반찬가지의 주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소문입니다. 판사님의 품위 유지 의무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물론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의 말은 나를 향한 경고이자 그녀를 향한 압박이었다. 나는 억울하고 분했다. 우리의 사랑은 그 어떤 부적절함도 없었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고 서로의 삶에 위안을 주며 사랑을 키워나갔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우리의 관계가 그저 판사의 명예를 더럽히는 추문으로 비치는 듯했다. 나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싶었지만 그의 말은 내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나는 그녀의 행복을 빼앗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괴로웠다. 나는 그녀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사실에 좌절했다. 나는 그녀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그녀에게 더 큰 상처를 줄까봐 두려워. 결국 나는 이 사실을 숨기기로 했다. 그날 이후 나는 그녀를 만날 때마다 불안함에 시달렸다. 그녀의 얼굴을 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혹시 그녀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나의 그런 변화를 눈치챈 듯했다. 그녀는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저씨, 무슨 일 있어요? 요즘 표정이 좋지 않아요. 나는 그녀의 눈을 피했다. 나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지만 진실을 말할 용기도 없었다. 아니요, 아무 일 없어요. 그냥 요즘 잠을 좀 설쳤나 봐요. 나의 어색한 대답에 그녀는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했다. 저에게 숨기는 거 없죠? 아저씨가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 저도 힘들어요. 그녀의 말에 나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공보관이 나를 찾아왔던 일, 그리고 그가 했던 말들을. 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나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변해 있었다. 그것은 나를 향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녀를 향한 부당한 압박에 대한 분노였다. 괜찮아요, 아저씨.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녀는 나를 안심시켰지만 나는 그녀의 말 속에서 깊은 상처와 고통을 느꼈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우리의 사랑이 그녀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에 괴로웠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놓을 수 없었다. 그녀는 나의 삶의 전부였다. 그녀를 잃는 것은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잃는 것과 같았다. 그날 이후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했다.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조심스럽게 만났고 우리의 사랑을 숨겼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노력은 오히려 우리의 관계를 더욱더 위태롭게 만들었다. 우리의 사랑은 더 이상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죄책감과 불안함으로 얼룩진 어둡고 슬픈 사랑이었다. 나는 그녀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괴로웠다. 그녀는 날이 갈수록 야위어갔고 그녀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져갔다. 나는 그녀의 행복을 빼앗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결국 그녀에게 이별을 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가 그녀의 곁을 떠나야만 그녀가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한 판사님, 우리 이제 그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의 말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아저씨, 무슨 말 하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그녀의 눈물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위해 이기적인 나의 마음을 억눌러야만 했다. 제가 한 판사님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판사님 곁을 떠나야 한 판사님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말에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저씨. 아저씨는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저씨는 저에게 가장 큰 행복을 준 사람이에요. 아저씨가 제 곁을 떠나면 저는 다시 혼자가 될 거예요.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녀의 울음소리는 나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다. 나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한 판사님을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녀는 나의 품에 안겨 한참 동안 울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서로의 고통을 함께 나누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다. 우리의 사랑은 죄책감과 불안함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다. 우리의 사랑은 더 이상 아름답고 순수한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비난과 압박을 견뎌내야 하는 슬프고도 고독한 싸움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우리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기로. 세상의 모든 비난과 압박을 견뎌내고 그녀와 함께 우리의 사랑을 지켜나가기로.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한 판사님, 우리 함께 이겨내요. 제가 한 판사님 옆에 있을게요.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나의 말에 그녀는 나의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의 사랑을 지켜내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그녀를 위해, 우리의 사랑을 위해 이 세상과 싸워나갈 용기를 얻었다. 우리의 사랑은 더 이상 어둡고 슬픈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하고 아름다운 사랑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에게 사랑을 맹세했다. 우리의 사랑은 그 어떤 고난과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서로를 믿었고 서로를 사랑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삶에 찾아온 가장 아름다운 기적이었다. 우리의 결심은 굳건했지만 세상의 압박은 생각보다 훨씬 더 거셌다. 나는 그녀를 위해,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위해 어떤 시련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삶이 나로 인해 위태로워지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날마다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동료들의 수군거림은 그녀의 마음을 갉아먹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법정에 섰지만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깊은 피로와 슬픔을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나의 앞에서 애써 괜찮은 척했지만 그녀의 야윈 얼굴과 떨리는 손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지켜보기만 하는 것이 괴로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녀의 옆에 묵묵히 있어주는 것, 그리고 그녀를 위해 따뜻한 밥 한 끼를 차려주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나의 가게에 오면 긴장을 풀고 편안해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커피를 마시며 하루 동안의 힘든 일들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내게 말했다. 아저씨, 오늘은 법정에서 정말 힘든 재판이 있었어요. 억울한 사람을 보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냉정하게 판단해야만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 판단이 누군가의 삶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한 판사님은 잘못한 게 없어요. 한 판사님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정의로운 사람이니까요. 나의 위로에 그녀는 나의 품에 안겨 울었다. 그녀의 눈물은 그녀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홀로 고독한 싸움을 해왔는지 말해주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그녀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느끼며 그녀의 슬픔을 나의 슬픔처럼 함께 나누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을 향한 세상의 압박은 더욱더 거세졌다. 어느 날 나는 나의 가게 앞에서 그녀의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을 보았다.
그는 다름 아닌 그녀의 아버지였다. 그는 내게 다가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한혜원을 만나는 사람입니까? 나는 그의 목소리에 주눅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위해 굴복할 수 없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습니다. 한하은은 당신 같은 사람과 어울릴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 때문에 한하은의 인생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한하은 곁을 떠나세요. 그의 말은 칼날처럼 나의 심장을 찔렀다. 나는 억울하고 분했지만 그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삶을 망치고 있는 것일까? 나는 그녀에게 짐이 되는 존재일까? 그런 생각들이 나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나는 그녀의 아버지를 보며 말했다. 저 한 판사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한 판사님을 힘들게 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사랑, 당신 같은 사람이 사랑을 운운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한하은의 삶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한하은에게 독입니다. 그는 나의 말을 무시하고 내게 매몰차게 돌아섰다. 그의 말은 나의 마음속에 깊은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나는 그녀의 아버지의 반대를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우리의 사랑이 이 세상의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고 단단했다. 그날 저녁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의 아버지가 나를 찾아왔던 일, 그리고 그가 했던 말들을. 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나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아저씨, 미안해요. 저 때문에 아저씨까지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그녀의 울음소리는 나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다. 나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괜찮아요. 한 판사님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한 판사님 곁을 떠나지 않을게요. 제가 한 판사님을 지켜줄게요. 나의 말에 그녀는 나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서로의 고통을 함께 나누었다. 우리의 사랑은 세상의 모든 비난과 압박을 견뎌내야 하는 슬프고도 고독한 싸움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이 싸움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우리의 사랑은 더 이상 어둡고 슬픈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하고 아름다운 사랑이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내게 말했다. 아저씨, 저 판사 옷 벗을게요. 그녀의 말에 나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무슨 말 하는 거예요? 판사님은 판사라는 직업을 정말 사랑하잖아요. 평생의 꿈이었잖아요. 네,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아저씨가 제게 더 중요해요. 아저씨와 함께하는 삶이 제게는 더 소중해요. 저는 아저씨와 함께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녀의 말은 나의 마음을 울렸다. 그녀는 나를 위해 그녀의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다. 나는 그녀를 보며 말했다. 아니에요. 한 판사님은 판사라는 직업을 포기하면 안 돼요. 한 판사님은 정의로운 판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한 판사님을 필요로 해요. 저는 한 판사님이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한 판사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말에 그녀는 나의 품에 안겨 다시 울었다. 그녀의 눈물은 감사함과 미안함, 그리고 사랑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나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우리의 사랑은 서로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서로의 삶을 지켜주는 진정한 사랑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 다시 이야기했다. 그녀는 판사라는 직업을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나는 그녀를 지켜주기로 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시련을 함께 이겨내기로 했다. 우리의 사랑은 세상의 모든 비난과 압박을 이겨내고 더욱더 단단해졌다. 우리의 사랑은 더 이상 어둡고 슬픈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하고 아름다운 사랑이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영원한 구원이자 안식처가 되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삶에 찾아온 가장 아름다운 기적이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지켜나가기 위해 세상의 비난과 압박을 견뎌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판사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지만 나는 그녀의 지친 모습을 보며 매일 가슴 아파했다. 나는 그녀의 옆에서 그녀를 지지해주고 그녀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사랑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 나갔다. 우리의 사랑은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삶의 전부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나는 가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다. 사회면에는 그녀의 이름이 적힌 기사가 실려 있었다.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기사를 읽어 내려갔다. 기사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몇 년 전 그녀가 판결했던 한 사건의 피고인이 출소 후 그녀에게 보복성 공격을 시도했다는 내용이었다. 그 사건은 그녀가 판사로서 처음 맡았던 사건 중 하나였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인은 가벼운 처벌을 받았지만 그녀는 그 판결에 대한 깊은 회의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새 삶을 살기를 바랐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나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깊은 절망감이 묻어 있었다. 아저씨, 미안해요. 걱정할까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괜찮아요. 지금 어디예요? 제가 갈게요. 나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한달음에 그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법원 근처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고통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 결국 눈물을 터뜨렸다. 아저씨, 제가 잘못 판단한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새 삶을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너무 순진했어요. 제가 그 아이의 인생을 망친 것 같아요. 그녀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니에요. 한 판사님은 잘못한 게 없어요. 한 판사님은 옳은 일을 한 거예요. 한 판사님은 누구보다 정의로운 판사잖아요. 하지만 그 아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자신의 인생을 망쳤다고 저를 원망했어요. 그 아이의 눈빛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제가 그 아이의 고통을 보듬어 줄 수 없었다는 사실에 너무 괴로워요.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나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한 판사님은 혼자가 아니에요. 한 판사님의 모든 고통과 아픔, 제가 함께 나눌게요. 나의 위로에 그녀는 나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날 밤 나는 그녀를 나의 집으로 데려갔다. 나의 텅 빈 집은 그녀의 존재로 인해 따뜻함으로 가득 채워졌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그 사건에 대해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는 그 피고인의 사연에 깊이 공감하고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고 싶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의 바람과는 달리 피고인은 출소 후 다시 범죄의 길로 들어섰고 결국 그녀에게 보복성 공격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아저씨, 제가 판사로서의 자격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 판단이 누군가의 삶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너무 괴로워요. 그녀는 자괴감에 빠져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한 판사님은 자격이 충분해요. 누구보다 정의롭고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니까요. 한 판사님은 그 아이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잖아요. 그 아이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고 싶었잖아요. 한 판사님은 옳은 일을 한 거예요. 나의 말에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절망에 잠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다시 삶의 희망을 찾은 사람의 눈빛이었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녀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느끼며 그녀의 슬픔을 나의 슬픔처럼 함께 나누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에게 더욱더 의지했다. 그녀는 나의 옆에서 다시 삶의 의지를 되찾았고, 나는 그녀의 옆에서 나의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다. 우리의 사랑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삶의 전부가 되었다. 우리는 서로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서로의 기쁨과 행복을 함께 나누었다. 우리의 사랑은 세상의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하고 아름다운 사랑이었다. 하지만 우리의 행복한 시간들도 잠시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다. 그녀가 담당했던 사건의 피고인, 즉 그녀에게 보복성 공격을 시도했던 그 청년이 다시 그녀를 찾아온 것이다. 그는 그녀의 가게 앞으로 찾아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를 보자마자 불안해졌다. 그는 내게 다가와 말했다. 당신이 한 판사님 만나는 사람 맞죠?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나는 그를 보며 긴장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한 판사님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한 판사님께 전해주세요. 제가 한 판사님을 원망한 건 한 판사님 때문이 아니었다고, 제 잘못된 선택 때문이었다고, 한 판사님께 정말 죄송하다고, 그리고 감사하다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내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한 판사님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요. 한 판사님 덕분에 제가 다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판사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꼭 전해주세요. 그는 나의 말에 답을 듣기도 전에 나의 눈을 바라보며 깊은 사과의 말을 전하고는 돌아섰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왠지 모를 가슴 벅찬 감정을 느꼈다. 그날 저녁, 나는 그녀에게 그 청년이 찾아왔던 일과 그가 했던 말들을 모두 전해주었다. 그녀는 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의 눈물이었고 감사의 눈물이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해요. 아저씨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요. 아저씨 덕분에 제가 판사로서의 삶을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저씨는 저에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녀는 나의 품에 안겨 말했다. 나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우리의 사랑은 서로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서로의 삶을 지켜주는 진정한 사랑이었다. 우리의 사랑은 세상의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더욱더 단단해졌다. 우리의 사랑은 더 이상 어둡고 슬픈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하고 아름다운 사랑이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영원한 구원이자 안식처가 되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삶에 찾아온 가장 아름다운 기적이었다. 그 청년의 방문 이후 우리의 삶은 잠시 평온을 되찾았다. 나는 그녀의 얼굴에서 다시 미소를 보았고 그녀의 눈빛에서는 삶에 대한 희망을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판사로서의 삶을 계속해 나갔지만 이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과 고민을 내게 이야기했고 나는 그녀의 옆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우리의 사랑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삶의 전부가 되었다. 우리는 서로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기쁨과 행복을 함께 나누었다. 우리의 사랑은 세상의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하고 아름다운 사랑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나의 아들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아들은 나의 아내와 내가 결혼할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의 아들이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나를 잘 따랐고 나는 그를 친아들처럼 아꼈다. 아들은 현재 법원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직속 부하 직원으로 배정되었다고 했다. 나는 아들의 소식에 기뻤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혹시 아들이 우리의 관계를 알게 되면 우리의 사랑을 반대하지는 않을까? 그런 불안함이 나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아들은 내게 그녀와의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나는 그녀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나의 불안함을 눈치챈 듯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괜찮아요, 아저씨. 우리가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데 아드님도 우리의 사랑을 이해해 줄 거예요. 그녀의 말은 나의 마음속 불안함을 씻어주었다. 나는 그녀를 믿고 아들과의 저녁 식사를 약속했다. 우리는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날을 기다렸다. 나는 아들에게 그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그녀는 내게 말했다. 아저씨,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아드님도 아저씨를 사랑하니까 우리의 사랑을 이해해 줄 거예요. 그녀의 말에 나는 용기를 얻었다. 나는 아들에게 우리의 관계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결심했다. 우리는 아들과 함께 한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아들은 그녀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한 판사님, 안녕하세요. 아버지에게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함께 식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들은 그녀를 존경하고 있었다. 나는 아들의 그런 모습에 기뻤다.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들은 그녀에게 법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고, 그녀는 아들에게 따뜻한 조언을 해주었다.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나는 그녀가 아들에게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식사를 마친 후 나는 아들에게 말했다. 아들아, 사실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나의 목소리는 떨렸다. 아들은 나의 표정을 보며 긴장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아들에게 우리의 관계를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나는 한 판사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한 판사님도 나를 사랑한다. 나의 말에 아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우리를 보며 말했다. 아버지, 정말이에요? 응, 정말이다. 아들은 우리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혼란스러움과 동시에 왠지 모를 슬픔을 담고 있는 듯했다. 나는 아들이 우리의 사랑을 반대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아들은 잠시 후 우리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늘 혼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아버지가 행복해했으면 좋겠어요. 한 판사님도 좋은 분이라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두 분 서로 사랑하신다면 제가 반대할 이유가 없죠. 아들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아들을 껴안았다. 아들은 나의 어깨에 기대어 함께 울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서로의 고통을 함께 나누었다. 그녀는 나의 아들을 보며 말했다. 아드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의 사랑을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아들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한 판사님, 제가 아버지 대신 한 판사님을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아들의 말에 우리는 모두 웃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감사했다. 우리의 사랑은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다. 우리는 서로의 가족이 되었다. 우리의 사랑은 세상의 모든 비난과 압박을 이겨내고 더욱더 단단해졌다. 우리의 사랑은 더 이상 어둡고 슬픈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하고 아름다운 사랑이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영원한 구원이자 안식처가 되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삶에 찾아온 가장 아름다운 기적이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우리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되었다. 그는 그녀를 누나처럼 따랐고 그녀는 아들을 동생처럼 아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다.
하지만 우리의 행복한 시간들도 잠시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다. 그녀의 아버지, 즉 나의 장인이 될 분이 다시 우리를 찾아온 것이다. 그는 아들의 가게 앞으로 찾아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를 보자마자 불안해졌다. 그는 내게 다가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제인, 내 딸을 만나는 것을 허락할 수 없네. 나는 그의 목소리에 주눅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위해 굴복할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장인어른, 저는 한판사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한판사님을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습니다. 사랑? 당신의 사랑이 내 딸의 삶을 파괴하고 있네. 당신 때문에 하나은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아는가? 당신 때문에 하나은이 판사로서의 품위를 잃고 있네. 당장 하나은 곁을 떠나게. 그의 말은 칼날처럼 나의 심장을 찔렀다. 나는 억울하고 분했지만 그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삶을 망치고 있는 것일까? 나는 그녀에게 짐이 되는 존재일까? 그런 생각들이 나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나는 그녀의 아버지를 보며 말했다. 장인어른, 저는 한판사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한판사님의 옆에서 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나의 말에 그는 분노했다. 그는 내게 손을 들어 때리려고 했다. 그때 아들이 그의 앞에 나서서 말했다. 장인어른,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들은 장인어른의 손을 막았다. 장인어른은 아들의 등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자네가 왜 여기에 있는가? 제가 한판사님 직속 부하 직원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들의 말에 장인어른은 충격을 받은 듯 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우리를 쳐다보았다. 아들은 장인어른에게 말했다. 장인어른, 제가 아버지와 한판사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사랑을 제가 응원하고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아들의 말에 장인어른은 눈물을 흘렸다. 그는 우리의 사랑을 반대할 수 없었다. 그는 우리의 사랑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우리에게 말했다. 두 사람 서로 행복하게 살게. 그의 말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우리의 사랑은 세상의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감사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삶에 찾아온 가장 아름다운 기적이었다. 장인어른의 축복을 받은 후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불안함과 시련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족이 되었고 우리의 사랑은 세상의 모든 비난과 압박을 이겨내고 더욱더 단단해졌다. 아들은 우리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었고 장인어른도 우리의 사랑을 인정해 주었다. 우리의 사랑은 그토록 오랫동안 멈춰 있었던 나의 삶에 찾아온 가장 아름다운 기적이었다. 우리는 함께 결혼 준비를 했다. 나의 작은 반찬 가게는 우리의 보금자리가 되었고 우리는 함께 가게를 꾸미고 함께 우리의 미래를 그렸다. 그녀는 퇴근 후 나의 가게에 들러 나와 함께 반찬을 만들기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판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나의 사랑스러운 아내였다. 나는 그녀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 하지만 우리의 행복한 시간들도 잠시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다. 그녀가 판사직을 사임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나는 그녀의 결심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 판사님, 정말 괜찮겠어요? 판사라는 직업을 평생의 꿈으로 삼았잖아요. 괜찮아요. 이제는 아저씨가 제게 더 중요해요. 아저씨와 함께하는 삶이 제게는 더 소중해요. 저는 아저씨와 함께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녀의 말은 나의 마음을 울렸다. 그녀는 나를 위해 그녀의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다. 나는 그녀를 보며 말했다. 아니에요. 한 판사님은 판사라는 직업을 포기하면 안 돼요. 한 판사님은 정의로운 판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한 판사님을 필요로 해요. 저는 한 판사님이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한 판사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말에 그녀는 나의 품에 안겨 다시 울었다. 그녀의 눈물은 감사함과 미안함, 그리고 사랑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나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우리의 사랑은 서로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서로의 삶을 지켜주는 진정한 사랑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 다시 이야기했다. 그녀는 판사라는 직업을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나는 그녀를 지켜주기로 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시련을 함께 이겨내기로 했다. 우리의 사랑은 세상의 모든 비난과 압박을 이겨내고 더욱더 단단해졌다. 우리의 사랑은 더 이상 어둡고 슬픈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하고 아름다운 사랑이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영원한 구원이자 안식처가 되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삶에 찾아온 가장 아름다운 기적이었다. 우리의 결혼식은 소박했다. 우리는 가족과 친한 지인들만을 초대하여 작은 가게 안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우리의 사랑을 맹세했다. 그녀는 나의 손을 잡고 나의 사랑을 받아들였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우리의 눈물은 기쁨과 감동의 눈물이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감사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삶에 찾아온 가장 아름다운 기적이었다. 결혼 후 우리의 삶은 행복했다. 우리는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과 고민을 내게 이야기했고 나는 그녀의 옆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우리의 사랑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삶의 전부가 되었다. 우리는 서로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기쁨과 행복을 함께 나누었다. 우리의 사랑은 세상의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하고 아름다운 사랑이었다. 하지만 우리의 행복한 시간들도 잠시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다. 나의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충격을 받은 채 한달음에 병원으로 달려갔다. 아들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한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나는 아들의 옆에서 밤을 새웠다. 그녀는 나의 옆에서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지지해 주었다. 그녀는 아들에게도 엄마처럼 따뜻하게 대해 주었다. 아들은 그녀의 따뜻한 보살핌에 감동했고 그녀를 엄마처럼 따르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에게 감사했다. 그녀는 나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느끼고 나의 아들을 자신의 아들처럼 아껴주었다. 그녀는 나의 삶에 찾아온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었다. 나는 그녀와 함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 아들이 퇴원한 후 우리는 함께 우리의 삶을 그려나갔다. 아들은 우리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고 우리의 사랑을 응원해 주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다. 하지만 우리의 행복한 시간들도 잠시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다. 그녀가 담당했던 사건의 피고인, 즉 그녀에게 보복성 공격을 시도했던 그 청년이 다시 그녀를 찾아온 것이다. 그는 그녀의 가게 앞으로 찾아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를 보자마자 불안해졌다. 그는 내게 다가와 말했다. 한 판사님, 결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다. 그것은 감사와 축복의 눈빛이었다. 나는 그를 보며 안도했다. 그는 내게 말했다. 한 판사님, 제가 한 판사님을 원망한 건 한 판사님 때문이 아니었다고, 제 잘못된 선택 때문이었다고, 한 판사님께 정말 죄송하다고, 그리고
감사하다고 꼭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한 판사님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요. 한 판사님 덕분에 제가 다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판사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꼭 전해주세요. 그는 나의 말에 답을 듣기도 전에 나의 눈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하고는 돌아섰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왠지 모를 가슴 벅찬 감정을 느꼈다. 그날 저녁 나는 그녀에게 그 청년이 찾아왔던 일과 그가 했던 말들을 모두 전해주었다. 그녀는 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의 눈물이었고 감사의 눈물이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해요. 아저씨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요. 아저씨 덕분에 제가 판사로서의 삶을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저씨는 저에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녀는 나의 품에 안겨 말했다. 나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우리의 사랑은 서로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서로의 삶을 지켜주는 진정한 사랑이었다. 우리의 사랑은 세상의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더욱더 단단해졌다. 우리의 사랑은 더 이상 어둡고 슬픈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하고 아름다운 사랑이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영원한 구원이자 안식처가 되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삶에 찾아온 가장 아름다운 기적이었다. 결혼 후 우리의 삶은 완벽하게 행복했다. 나는 매일 아침 그녀의 얼굴을 보며 잠에서 깨고 그녀가 잠든 모습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나의 작은 반찬 가게는 더 이상 텅 빈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의 사랑과 온기로 가득 찬 따뜻한 보금자리였다. 우리는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과 고민을 내게 이야기했고 나는 그녀의 옆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우리의 사랑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삶의 전부가 되었다. 나는 그녀의 퇴근 시간을 기다리는 일이 가장 행복했다. 그녀는 늘 나의 가게에 들러 내게 환하게 웃어주었다. 나는 그녀의 미소를 보며 지난 날들의 모든 아픔과 고통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나의 삶에 찾아온 가장 아름다운 기적이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가게 문을 닫고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밖에는 겨울비가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고 가게 안은 우리가 만든 따뜻한 음식 냄새로 가득했다. 그녀는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어 먹으며 말했다. 아저씨, 이제는 아저씨 반찬 없이는 못 살겠어요. 중독된 것 같아요. 그녀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녀의 말에 웃으며 대답했다. 언제든지 오세요. 제가 원하는 반찬 다 만들어 드릴게요. 평생 만들어 드릴게요. 나의 말에 그녀는 눈물을 글썽겼다. 그녀는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해요. 아저씨를 만나고 나서 제 삶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아요. 아저씨는 저에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녀의 말에 나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그녀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느끼며 그녀의 슬픔을 나의 슬픔처럼 함께 나누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다. 우리의 사랑은 더 이상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거대한 구원과도 같았다. 결혼 후 우리의 삶은 평온하고 행복했다. 그녀는 판사로서의 삶을 계속해 나갔고 나는 반찬 가게를 운영했다. 우리는 서로의 삶을 존중해주고 서로의 꿈을 응원해 주었다. 우리의 사랑은 서로에게 힘이 되었고 서로에게 용기가 되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더욱더 단단해졌다. 우리의 사랑은 더 이상 어둡고 슬픈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하고 아름다운 사랑이었다. 우리는 함께 우리의 미래를 그렸다. 나의 가게는 더 이상 작은 가게가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의 행복한 삶이 시작될 공간이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늙어갈 것이었다. 우리의 미래는 밝고, 따뜻하고, 아름다웠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우리의 꿈을 속삭였다. 그녀는 나의 손을 잡고 우리의 꿈을 함께 그렸다. 우리는 서로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고 서로에게 영원한 구원이었다. 그리고 우리의 행복한 삶은 계속되었다. 우리는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우리의 삶을 이야기했다.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다. 나는 그녀와 함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 우리는 매주 주말마다 교회로 나들이를 떠났다. 우리는 이름 모를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서로에게 시시한 농담을 던지고 소박한 도시락을 함께 먹었다. 그녀는 평소 법정에서 보던 날카로운 모습이 아닌 순수한 아이 같았다. 나는 그녀의 그런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 그녀의 환한 미소는 나의 삶을 밝게 비춰주었다. 아저씨, 저랑 같이 있으면 행복하세요? 그녀가 내게 물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네,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한 판사님을 만나고 나서 제 삶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아요. 나의 말에 그녀는 눈물을 글썽겼다. 그녀는 나의 품에 안겨 말했다. 저도 그래요. 아저씨를 만나고 나서 저도 제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걸 다시 느꼈어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아주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다. 우리의 사랑은 더 이상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거대한 구원과도 같았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계속되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많은 것을 약속했다. 앞으로의 삶을 함께하겠다는 약속,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기쁨을 함께 나누겠다는 약속.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키워나갔다. 나의 가게는 더 이상 반찬만 파는 곳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의 사랑이 자라나는 따뜻한 한 공간이었다. 그녀는 퇴근 후 나의 가게에 들러 나와 함께 반찬을 만들기도 했다. 서투른 솜씨였지만 그녀의 손길이 닿은 반찬들은 왠지 모르게 더 맛있게 느껴졌다. 우리는 서로에게 많은 것을 배웠다. 나는 그녀에게 삶의 즐거움과 행복을 배웠고 그녀는 내게 삶의 따뜻함과 사랑을 배웠다. 우리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함께 성장해 나갔다.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완벽한 퍼즐 조각처럼 서로에게 맞춰져 가고 있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평온하고 행복하게 흘러갔다. 우리는 서로의 삶을 존중해주고 서로의 꿈을 응원해 주었다. 우리의 사랑은 서로에게 힘이 되었고 서로에게 용기가 되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더욱더 단단해졌다. 우리의 사랑은 더 이상 어둡고 슬픈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하고 아름다운 사랑이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영원한 구원이자 안식처가 되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삶에 찾아온 가장 아름다운 기적이었다. 세월이 흘러 나의 가게는 더 이상 반찬만 파는 곳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 쌓여있는 소중한 공간이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늙어갔다. 그녀의 머리에는 흰머리가 조금씩 늘어갔고 나의 얼굴에는 주름살이 깊게 새겨졌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우리의 사랑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아름다워졌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그녀는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저씨, 우리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죠. 저는 아저씨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녀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나도 한 판사님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한 판사님은 제게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웃었다. 우리의 웃음은 기쁨과 행복, 그리고 감사로 가득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다. 우리의 사랑은 더 이상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거대한 구원과도 같았다. 우리는 함께 우리의 삶을 이야기했다. 우리의 과거에 대해, 우리의 현재에 대해,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다. 나는 그녀와 함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렇게 평온하고 행복하게 마무리되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이 세상을 떠났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삶에 찾아온 가장 아름다운 기적이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영원한 구원이자 안식처였다. 우리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삶에 찾아온 가장 아름다운 기적이었다.